무더운 여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이곳은 수십 년 전 가족이 살다가 갑작스레 집을 떠나면서 방치된 곳이라 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이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모험을 즐기는 편이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저녁 해가 막 넘어가고 있었다. 슬슬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집은 점점 섬뜩한 그림자로 변해갔다. 주위는 굉장히 조용했고 바람마저 이곳을 피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플래시를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귀를 찢을 듯했다.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바닥은 이제 곧 무너질 듯 불안했다. 우린 서로 장난을 치며 웃었지만 사실 모두가 약간은 긴장하고 있었다. 특히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소유주였던 가족이 갑작스레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실을 지나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니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 오래된 음식이 썩는 냄새 같기도 했고 설명할 수 없는 악취였다. 우리 중 한 명이 농담을 던지며 냄새가 너무 역하다며 불평했지만 고개를 돌린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엌의 오래된 식탁 위에는 시계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시계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이 집에서는 멈추지 않은 듯한 기이함에 우린 모두 잠시 말을 잃었다. 우린 다시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에 들어서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벽에는 가족의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했으며 실물보다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우리 중 한 친구가 귀가 먹먹해지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를 부르는 듯 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더 이상 이곳에 있기가 두려워졌다. 우리는 서둘러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집을 나오기 직전 문득 무언가에 이끌리듯 2층을 한번 올라가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에 끌린 것이었을까? 어찌되었든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2층은 더 어두웠고 오래된 나무 판자들이 삐걱거린 소리가 유난히 컸다. 복도의 끝자락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은 다른 방과 달리 조금 다르게 생겼다. 보통의 나무문이 아닌 철문이어서 더더욱 호기심을 자극했다. 문을 열자 좁은 방이 나왔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메모와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집착적으로 무언가를 기록한 흔적 같았다. 그리고 메모들 중 하나에는 항상 보고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누군가 뒤에서 우리를 밀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재빨리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알았다. 이곳은 단순히 귀신이 존재하는 집이 아니었다. 더 깊고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깃들어 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린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왔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달렸다. 이후로도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꺼내지 않았지만 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가끔씩 반쯤 잠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다시 우리 이름을 부르는 듯한 그 속삭임이 들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어쩌면 아직도 그 집에 무엇인가가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였으나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대학생 민주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그녀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결에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울리길래 일어나 보니 새벽 3시 33분이었습니다. 어쩐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지만 생각 없이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고향에 가기 위해 이른 아침 그녀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뭔가 잊은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방을 돌아보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던 그 순간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민주는 자신의 등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비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손가락 모양의 자국들이 그녀의 등 뒤에 흐릿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 가방을 떨어뜨리고
정신없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그녀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에 머무는 동안에도 뭔가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민주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모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동안 그다지 편안하지 못한 잠자리에서 꿈속에서도 자꾸만 같은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항상 새벽 3시 33분에 맞춰 시계가 울렸고 갑자기 등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는 차가운 느낌에 깨어나곤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날 밤 뭔가에 홀린 듯 지난 몇 주간의 꿈과 현실이 혼동되어가는 경험을 하던 민주 마지못해 잠에 들었고 또다시 새벽 3시 33분에 깨어났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벽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무서움에 떨던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어 방안을 비추며 수색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뺨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며 무언가 스친 듯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주는 매일 새벽 3시 33분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분명하게 들려오는 이름 부르는 소리와 거울 속에서 항상 보이는 흐릿한 손자국. 그래서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인터넷에서 그런 시간에만 일어나는 기묘한 현상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같은 시간이 반복되면서 돌아오는 처리되지 못한 어떤 영혼의 잔해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워 결국 그녀는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속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등 뒤에 있는 것은 당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네요. 그 손자국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민주는 보다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영혼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이 괴이한 사건이 끝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여러 자료를 통해 예전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사고나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끝에 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어린 아이의 사고사가 있었고 그 아이의 방이 바로 지금 민주의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죽음에는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았고 민주가 듣던 목소리는 그 아이의 엄마가 부르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파트를 나서기 전 그녀는 돌아가신 아이와 어머니에게 일부러 도와주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마음 깊이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주는 다시는 새벽 3시 33분에 깨어나는 일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허구이지만 종종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서 있는 기묘한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도시 전설, 심령 경험담 또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하며 오늘은 그중 하나인 밤길의 목소리에 관한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민수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었다. 캠퍼스는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전자나 강의와 과제를 마치고 나면 늦은 밤이 되어서야 기숙사로 돌아가곤 했다. 기숙사까지 가는 길은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민수는 다소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불안을 달래곤 했다. 어느 날 민수는 평소처럼 강의가 끝난 후 스터디 그룹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고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가까스로 넘기고 있었다. 이제 그 어둡고 조용한 길을 혼자 걸어가야 할 때였다. 민수는 귀찮은 마음을 드러내며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섰다. 이어폰을 귀에 끼우고 음악을 틀었다. 그의 발걸음이 고요한 밤거리를 메우고 있을 때 민수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다. 몇 분 더 걸어가던 중 음악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다른 배경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또렷하게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민수야. 그 순간 민수는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다. 이어폰을 빼고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고요한 길 위에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다시 이어폰을 끼우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몇 걸음 더 걷자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했다. 민수야, 왜 나를 모른 척해? 민수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이번에는 이어폰을 완전히 빼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휴대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음악은 정상적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민수는 남은 거리를 허겁지겁 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무서운 상상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혹시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 길에 괴담이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기숙사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자 민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로비로 빠르게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오히려 애쓰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방에 들어와서야 겨우 몇 번의 깊은 숨을 내쉬며 진정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에 들지 못했다.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와 중얼거림이 계속해서 귓전을 맴돌았다. 그는 결국 불안한 잠에 빠졌고 꿈속에서도 그 목소리가 들려왔고 불안하게 깨어났다. 다음 날 민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은 길을 지나다 각종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켜보기로 했다. 그는 친구에게 미리 말을 해두었고 만약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곧바로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밤이었고 음악만이 그의 귀를 채우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민수는 그날의 일을 잊은 듯 평소와 다름없이 기숙사 주변을 오갔다. 그러나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그는 절대 그 길을 같은 시간에 혼자 걷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수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정말 존재했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단지 그것이 그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이렇게 밤길의 목소리는 전해졌고 학교 주변에서는 그 일이 있은 후로 그런 소문이 떠돌았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그 길을 지나는 것을 꺼려한다고 전해진다. 마치 소문 속 목소리가 어디에선가 다시 들릴 것만 같은 불안함을 품은 채 말이다.